안녕하세요, 장유진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오늘의 배울 내용은 대기와 해양의 운동과 상호작용입니다. 첫 번째 단원 이름은 단열 변화입니다. 그럼 오늘 배울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과정으로 나타내는 기온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건조 단열 변화와 수분 단열 변화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단열 과정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 건조 단열 변화와 수분 단열 변화를 구분하여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이시게 되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뭔가 굉장히 복잡한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실제로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그럼 저희가 알아볼 것이 모두 이 자료에 사용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선들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다 있는데요. 그 이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치우친 이 선은 포화 혼합 비선, 이슬점 갑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치우친 이 두 선들, 왼쪽으로 치우친 두 개의 선이 있는데요. 먼저 가파른 녀석이 수분 단열선입니다. 그리고 좀 덜 가파른 완만한 녀석이 건조 단열선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모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가로선이 바로 등압선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학습 첫 번째 목표였던 단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변화는 말 그대로 단열 상태에서의 변화입니다. 열의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의 온도 변화입니다. 열역학 법칙에 따르면 델타 Q는 델타 U 더하기 오메가, 델타 오메가. 여기서 이 델타 Q는 열을 의미하고 델타 U는 에너지의 양, 델타 W는 일의 양입니다. 그럼 여기서 열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 델타 Q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면 일은 그만큼의 일을 외부로 해야 합니다. 이때 1에서는 플러스가 외부로 일을 한다는 뜻이고 마이너스가 내부로 일을 했다, 즉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에너지가 줄어든 경우에는 외부로 일을 해줘야 합니다. 즉 부피가 커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델타 U를 구하는 식은 2분의 3R 델타 T이고, 이때 T는 온도입니다. 그리고 워크는 로 델타 V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에너지가 줄었을 때니까, 반대로 다시 말하면 1을 외부로 했을 때, 즉 부피가 커지면 내부의 에너지가 줄음으로 이때 델타 T가 줄게 됩니다. 즉 상승하며 부피는 팽창하고 온도는 하강한다는 의미죠. 이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에 있던 공기덩어리가 만약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위쪽으로 상승한다고 해볼게요. 위쪽으로 상승하면 위쪽의 기압은 아래쪽보다 적으므로 이 공기덩어리 내부의 압력이 더 세지게 되죠. 그러면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밀어내려는 압력이 더 크니까요. 이쪽의 압력이 적고 이 내부의 압력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밖으로 밀어내려는 힘이 강해서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상승하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부피가 팽창하면 이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온도가 하강하게 되죠. 이런 게 단열 변화입니다.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부피가 팽창하고 이에 따라서 온도도 하강한다. 그러면 이러한 공기 덩어리들이 상승하면서 온도가 하강한다고 했는데 그 하강하는 정도가 어떤 공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비율이 나오는데요. 건조와 수변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건조와 수변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공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조고 하나는 수변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 수변은 상대 습도가 100입니다. 그런데 건조는 상대 습도가 10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즉 건조한 공기는 상대 습도가 100보다 작고 수변한 공기는 상대 습도가 100 이상인 공기를 말합니다. 100 이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100인 공기입니다. 그러면 건조한 공기가 상승할 때는 이 아래쪽에 있던 공기가 상승하면 100m당 1도씩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몇 미터당 몇 도씩 떨어지는지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능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변 단열 감률은 100m당 0.5도씩 하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궁금점, 왜 건조한 공기는 더 빨리 온도가 하강할까요? 그 이유는 상대 습도에 있습니다. 공기가 상승하면서 온도가 하강합니다. 온도가 하강한다는 소리는 이슬점 온도와 같아질 수 있다는 소리고, 이 온도가 하강하다가 이슬점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증기 응결이 일어납니다.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면 이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방출하는 자멸이 생기는데요. 이 자멸 때문에 수변 단열 감률이 더 적은 것이죠. 이 자멸 때문에 더 빨리 하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점 감률. 이슬점 감률은 공기가 상승하면서 단위 부피당 수증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면 수증기가 응결하니까 단위 부피당 수증기가 아니죠. 부피가 커지니까 단위 부피당 수증기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수증기가 줄었으니까 이슬점의 온도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포화 공기의 경우 100m당 0.2도씩 감소합니다. 포화 공기의 경우에는 수변 단열 감률과 동일합니다. 왜냐면 수변한 공기는 상대 습도가 100%니까요. 그러면 단열 변화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한 공기가 단열 상승하면 건조 단열선에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100m당 1도씩. 건조한 공기는 건조 단열선을 따라 상승하면서 1도씩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수변 공기. 수변한 공기는 아까 상대 습도가 100%인 공기를 말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수변한 공기는 수변 단열선에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수변한 공기는 100m당 0.5도씩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면에서 온도 20도, 이슬점 온도 10도인 공기가 단열선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기는 포화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면 지면에서 온도가 20도이고 이슬점 온도는 10도씨이기 때문이죠. 이 온도가 같아야 포화 상태이겠죠. 그래서 포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조 단열을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는 100m당 1도씩 떨어지는 건조 단열선을 따르고 이슬점의 온도는 100m당 0.2도씩 떨어지는 포화 혼합 비선을 따릅니다. 그리고 두 선은 특정 고도에 도달하여 만나는데 여기서부터 응결이 시작됩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가 지면이고
공기가 20도씨였어요. 이슬점 온도는 10도씨였습니다. 건조 단열선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가파른 선을 따라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슬점 온도는 0.2도씨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다 보면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가 이슬점의 온도와 이 공기의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응결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응결이 시작되면 이때 시작된 응결이 시작된 이때의 고도를 상승 응결 고도라고 하는데요. 여기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까 설명했던 대로 여기가 20도, 이슬점 온도는 10도, 20도씨짜리 공기가 건조 단열선에 따라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슬점 온도도 0.2도씨씩 하강하게 되죠, 온도가. 그러면 이 두 선이 만나는 이 지점부터 응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응결이 일어나니까 이때부터는 포화된 공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포화된 공기는 수변 단열선을 따라 상승하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건조 단열선을 따라 올라가다가 수변 단열선을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응결이 시작하는 고도를 상승 응결 고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상승 응결 고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금부터 하는 것은 간단한 공식 유도입니다. 먼저 지면이 있습니다. 지면에서 T 온도인 공기가 존재합니다. 이는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점 온도가 TD인 공기가 있습니다. 이는 이슬점 감률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슬점은 점점 0.2도씨씩 낮아지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만났죠? 공기가 얘를 따라 상승하다가 이슬점 감률 온도와 만나는 선에서부터 응결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때 높이를 한번 H라고 놔볼게요. 이슬점 감률은 0.2도씨당 100m당 0.2도씨씩 하강하고 건조 단열선은 100m당 1도씨씩 하강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이 H만큼 하강하는 동안 공기 온도 T는 100m당 1도씨씩인데 총 Hm 올라갔으니까 곱하기 H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의 공기 온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때 공기의 온도는 이슬점의 온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점의 온도는 100m당 0.2도씨씩 감소하는데 Hm만큼 올라갔으니까 곱해줘서 원래 이슬점 온도에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H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1도씨당 125m씩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승 응결 고도의 상승 응결 고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다음은 한 가지 현상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현상이냐? 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펜 현상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산맥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 있던 이 공기들은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겠죠? 이 공기가 산맥을 만나서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공기는 올라오면서 어느 지점부터 응결이 일어나게 되겠죠? 응결이 일어나면 이렇게 구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름이 이렇게 발생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하강을 하게 됩니다. 응결이 모두 끝나면 다시 산맥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산맥에 따라 하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산 꼭대기에 도착한 공기는 올라오면서 수증기 응결이 모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기 속의 수증기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산맥을 내려올 때는 건조 단열선에 따라 내려오게 되겠죠. 온도가 그런 식으로 건조 단열선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태백산맥을 통과하면서 고온 건조해집니다.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나타난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까 그 단열선도상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좋은 그림이 있죠? 산맥이 있고 여기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를 통과한 공기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상승하면서 기온이 점점 하강할 것이고, 하강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슬점 온도와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럼 아까 그 만났던 지점에서부터 응결이 일어나니까 구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구름이 발생한 이후에 이 지점을 모두 통과한 공기는, 여기 있는 공기는 수증기를 다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건조해진 공기는 다시 산맥을 따라서 내려올 때는 건조 단열선을 따라 변화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변했던 공기가 처음엔 건조 단열선을 따라 올라가다가 여기 상승 응결 고도에 도달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슬점 온도와 그 공기의 온도가 같아지는 그 지점,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포화 공기이기 때문에 수변 단열선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수변 단열선을 올라갔다가 정상에 도착해보니 물을 다 뱉어버렸네. 건조한 공기네. 그래서 건조 단열선을 따라 다시 내려오게 되겠죠. 쭉. 그럼 보세요. 결과가 온도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수증기 다 뱉었죠? 그러니까 여기의 공기는 건조합니다. 즉, 팬 현상을 겪은 공기는, 산맥을 올라갔다 내려온 공기는 고온해지고 온도가 높아졌죠? 그리고 수증기를 뱉었으니까 건조해집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추가로 수능 특강 문제, 괜찮은 문제 몇 가지를 선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5기 장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